볼게요. 1부터 천천히 정리해서 봅시다. 자, 오늘 준동사를 할 건데 그 교재 진도랑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 그냥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페이지 수만 다시 알려줄게. 일단은 데일리는 다 보고 일단은 4번까지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자동사랑 타동사는 앞서 얘기했듯이 지난주에 자동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거, 얘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랑 서로 항상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역동사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 make, have, let 나온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보통 동사 원형 내지는 뭐 분사 같은 것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한다고? 주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어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목적어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caused verb라고 한다. 그래서 have, make, let은 특징이 여기다가 동사 원형 쓴다. 그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제기대명사가 나올 때는 뭐냐면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VT라고 하면 타동사라는 뜻이야. 타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S랑 O는 항상 뭐다? 서로 다르다라는 걸 전제에 두는데 문제는 주어가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의 행위가 자기 자신한테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력화를 해줬을 때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게 그게 바로 뭐다? 제비대명사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라 했지. 그래서 뒤에다가 대명사 뒤에 self 대신에 붙이면 selves라고 붙여서 쓰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제랑 조동사를 통해서 가정법을 설명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가정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정법은 반대로 직설법이라는 개념과 대립시켜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가정법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거를 표현할 때 쓰이는 거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일단은 첫째, 시제는 현재와 과거로 나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보이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거, 과거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법을 쓸 때 보이지 않는 거여야 되니까 과거 시제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동사도 얘는 추측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을 얘기하는 기본적인 동사적 속성에 추측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니까 얘도 사실이 아니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쓸 때는 무조건 조동사를 써야 되고, 자, 조동사 현재형과 과거형 이렇게 있으면 과거형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측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정법에 쓰기가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와 그다음에 조동사 과거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뇌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상상의 영역을 표현하는 게 가정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어봤고요. 무력번은 오늘 할 내용을 미리 한번 물어본 거고, 그래서 답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피상적이고 가볍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데일리 테스트 평가할 때는 그다지 중하게 평가하지 않았고 가정법과 사역동사, 그 다음에 자동사, 타동사를 쌤이 가르쳐준 대로 성실히 썼는가만 봤어요. 알겠죠? 근데 대부분 다 옳게 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하고, 자, 그럼 우리 오늘 진도 부분인 준동사를 볼 건데, 자, 준동사 페이지는 우리가 중요 MR1 기준으로 고일 MR1 기준으로 봤을 때 28쪽부터 나가는 걸로 돼 있었나 봤는데 일단은 준동사를 하려면 앞에 24쪽부터도 봐야 돼요. 그래서 24쪽 풀려 있는 사람 혹시? 24쪽이 풀려 있는 사람? 승훈이 하나? 승훈이는 기존에 그 고일 MR1에 있었던 거네. 그래서 고일 MR1에서는 기존에 했었지만 저는 여기를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승훈이는 풀었더라도 그래도 뒤에 한번 푸셔야 되는데, 근데 다음 주에는 아무 없지 않을 건데
네. 계속 인구가 줄고 있네요 여기. 어쨌든 준동사를 한번 봅시다. 준동사라는 걸 보려면요 일단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국어 좀 볼게. 한국어 지금 문법 하니? 국문법? 아직 안 하지? 해? 해 안 해? 용어는 배웠어 안 배웠어? 아 배웠어? 당연히 배웠어? 오케이. 자 용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은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찢어서 보시면 돼요. 체언과 용언. 근데 용언이라는 건 동사랑 형용사, 즉 서술어에 들어가는 애들을 얘기하는 건데 너네가 얘기하는 이런 애들 있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용언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꾸는 거. 다른 품사로 바꿔서 쓰는 거를 우리는 한자어로 전용이라고 해요. 바꿔서 쓴다. 그래서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꾸는 거는 인간의 기본적 본능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모든 유럽어, 모든 언어에서 다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동사를 명사화하고 동사를 형용사화하고 동사를 부사화하는 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 그래서 요거 배웠냐 혹시? 표정들이 어리둥절하네. 자 이게 영어 강사인지 국어 강사인지 그죠? 네, 일단은 국어 시간 아니잖아. 그냥 쉽게 보면 우리나라도 너네가 얘기하는 그 준동사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 그러니까 용어는 보통 어간과 어미로 나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용어의 기본형은 먹다 하잖아. 이제 서술격 조사에서 다 써가지고 먹다라고 하면 먹은 먹다 할 때 먹자는 거예요. 저걸 어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는 핵심 부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먹는 행위를 먹으로 표현한 건데 그걸 이제 어미에 따라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그래서 용어는 가변어라고 해요.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품사다라고 해서 용어는 보통 가변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상관없고 쭉 가면 이제 전성어미라고 돼 있지. 이 전성어미라는 게 뭐냐면 성분을 바꾼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뒤에 명사형 어미가 붙으면은 동사 즉 용언이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용언에다가 관형사 어미를 붙이면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관형사 붙일 때는 보통 어떻게 하면 돼? 뒤에다가 니은 붙이면 돼. 이게 그 유명한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관계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때? 이거 투부정사랑 똑같지 않아? 그러면은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조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는 모든 언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공통점이다. 그래서 준동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한국어에서 어미에 따라서 용어를 이리저리 바꿔 쓰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다. 근데 하는 짓이 달라서 어려운 거지. 알겠지? 그래서 보면은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 사용할 때 쓰는 게 바로 준동사다라고 했는데 내가 오른쪽에 가로치고 비정형 동사라고 해놨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이제 영어식으로 한번 볼 거야. 우리나라 말은 오히려 간단한 게 뒤에 어미 뭐 붙이면 어떻게 전송되는지만 외우고 있고 알고 있으면 되지. 이제 영어는 근데 뒤에 어미가 붙어서 형성하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얘네는 어떻게 따로 정해져 있어 쓰는 게. 그래서 그 준동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너네가 사실 부정사라고 하잖아. 부정사라고 하면 투부정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이라 동명사도 부정사고요. 동사 원형도 부정사고 분사도 부정사야. 왜냐면 이 부정사라는 말이 한자로 뭐냐면 네거티브가 아니라 not decided, undecided 정해지지 않은 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말과 그렇다면은 정해진 말이랑은 서로 대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 언어 공통이야. 성격수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 남성, 여성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어는 남성이랑 여성 부를 때 쓰는 동사가 스펠링이 달라. 스페인어는 그래요. 그리고 격, 주격, 목적격 이거 있지. 그 격이 옛날 유럽 언어에 8개나 있었어. 그 8개 3인칭 다 곱하면 38에 24개지. 그지? 그거 다 외웠어야 돼. 아이마이님만 외우듯이. 큰일 날 뻔했죠 진짜. 자 수는 양수, 단수. 양수랜다. 단수, 복수. 그리고 사실은 아랍어에는 쌍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어랑 유럽어가 이렇게 퍼질 때 같은 언어에서 시작했거든. 그래서 너네 그 쌍수라는 개념이 잔재가 나온 게 both A and B예요. A, B 둘 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수에 따라서 너네가 동사가 다 쓰는 게 정해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3인칭 단수에서 S나 ES 붙이는 거 그거 하나 빼고 다 사라진 거라고. 그래서 그거 빼고는 다 사라져서 지금 너네가 그냥 동사는
동사 원형 아니면 s나 es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원래는 옛날 고대 영어는 다 정해져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동사를 쓸 때는 성격수에 따라서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쓰임이 다 달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쓰다가 여기에 더 발전한 거야. 그러니까 현대형으로 올수록 얘가 아니라 얘가 더 발전하기 시작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항상 쓰임이 같다라는 건 뭐냐면 동명사 쓸 때 달라? 동명사는 무조건 ing, 동사 원형에 ing를 치죠. 분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투부정사도 마찬가지. 투에다가 동사 원형 붙이는 거지. 이렇게 쓰임이 성이 어떻든 격이 어떻든 수가 어떻든 시제가 어떻든 상관없이 똑같이 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걸 왜 뭐라고 그래? infinite. infinity가 무한이라는 뜻이잖아. 무한대로 막 똑같이 쓴다는 뜻이야. 정해진 게 아니라 다 그냥 싹 다 무한대로 다 똑같이 쓰자. 이래서 이름이 infinity고 그래서 부정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to 부정사는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으로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가 아니라 성격수에 따라서 쓰임이 원래 달랐던 정형동사와 달리 부정사는 쓰임이 상관없이 그냥 아무 때나 다 똑같이 쓴다. 이래서 이름이 부정사라. 알겠지? 왜냐면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인다라고 해서 그게 원래 품사 안 정해졌잖아 이거. 그죠? 월가 주어나 목적어 들어가면 물인데 동사에 들어간 거야? 뭐뭐에 물을 주다라는 뜻이 돼. 그리고 구글 주어나 목적어 들어가면 구글이랑 웹사이트가 되는데 동사에다 쓰면 뭐가 돼? 구글에다가 검색하다라는 뜻이 돼. 애초에 영어는 품사가 안 정해져 있는 언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품사가 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쓰임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능이 안 나오겠죠? 근데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냥 부차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고요. 자, 그러면 준동사 이렇게 하면 총 세 가지가 있죠. gerund, participle, infinitive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총 세 가지인데 동명사, 그 다음에 분사도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부정사도 투부정사, 동사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이게 분사가 한자로 나눌 분자이고 야자자이고 왜 그러냐면 이게 너네 participate 있지? 그 단어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리스어를 뿌리로 출발했던 유럽 언어가 다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탈리아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다 분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가 하던 행위를 다른 품사한테 맡겼다는 뜻이야. 참가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분사가 그러니까 동사가 갖고 있는 거를 형용사화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보면 돼. 우리나라 말도 너네 특히 하랑 해 말 잘 못하는 친구들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빨리 공부해라라고는 할 수 있죠.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를 할 때 뭐뭐 해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해라라고 할 때는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와야 돼. 그지? 공부해라, 설거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형용사 붙으면 말돼? 잘생겨라 말돼? 좀 비인격적이죠. 잘생겨라 이건 뭘 못생겼다는 거야? 그지? 잘생겨라, 이뻐라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행위를 뭐뭐 해라라고 하는 건데 행위가 아닌 형용사가 나오면 안 돼. 이래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어도 그 형용사는 순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동사를 순간의 상태로 좁혀버린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걷는 거잖아. 근데 걷는데 내가 이렇게 걷는 도중인 그 순간을 포착한 거. 그게 현재 분사야. 알겠지? 그리고 내가 다 걸어서 이렇게 서 있는 상태. 이런 끝난 상태를 순간에 딱 포착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걸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분사입니다. 동사가 갖고 있는 기본 동작에서 어떤 한순간을 탁 찍어서 얘기하는 거. 순간 포착하는 거. 그게 분사의 역할이에요. 알겠지? 부정사는 사실 동사 원형이 infinity고요. 그래서 동사 원형만 쓰면 그게 부정사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to를 써서 표현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사실은 갈려져요. 그래서 부정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 알겠지? 자, 동사를 좀 크게 보자. 아까 얘기한 비정형 동사, 즉 준동사들은요 동사를 통해서 내가 시간 정보를 더 다채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야.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동작이라 하는 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 동작이라는 걸 정의 한번 해볼게. 움직임. 움직임은 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죠? 어떤 개념이랑? 내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 어떤 개념이랑 병행된 거야? 시간성.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작이라는 걸 할 때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흘러요. 그죠? 동작은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순간의 상태 나타내는 건 시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동사를 동작과 상태로 찍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왜냐면 한국어에서도 똑같아. 그래서 한국어는 서술어에 즉 용어에 형용사랑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쉽게 얘기하면 움직임이 느껴지는 동사,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으면 형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끌고 와서 그럼 영어는 동작 동사랑 상태 동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방금 이렇게 움직인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너네한테 강의하는 거 이런 건 다 움직임이에요. 왜요? 시간이 같이 흐르거든, 그지? 그래서 시간이 흐를 때 시작해서 끝나겠죠.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작해서 끝이 불분명하면 그거 동작 아니야. 이해됐어? 이거 내 거지. 포인터펜 내 거예요. 갖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동작일까 상태일까? 상태죠. 왜? 내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폐기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시작부터 끝이 모호한 거예요. 갖는 건 순간의 소유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have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봅시다. I'm having a dinner with my family. 나 가족들이랑 저녁 식사 중이야 라고 하네. 그럼 have는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는 거야? 동작으로도 쓸 수 있는 거야. 식사를 하다가는 시작부터 끝이 명확한 행위를 가리키잖아. 그지? 그래서 한 동사가 동작과 상태 다 가리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항상 강의할 때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찍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반대되는 개념. 끝이 있어야 이게 동작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내가 5가지를 나눌 수 있어. 그 5가지에 따라서 이렇게 5개가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이네 비정형 동사, 즉 준동사는요 각각의 시간 정보를 갖고 있어. 한번 볼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죠? 시작하기 전에 미래로 보는 거, 어떤 동작을, 그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다영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서울대, 홍익대, 국민대? 탑3? 아, 그 셋 중에 하나? 그러면 예를 들면 다영이는 서울대 미대를 가고 싶다. 근데 서울대 미대를 다영이가 진학하는 건 지금 입장에서 미래죠. 그래서 그거는 다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초부정사가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투 뒤에 초부정사 나오는 거야. 호프 뒤에 초부정사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되돌아볼 수도 있죠. 다 끝나고 나서, 그지? 그리고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너네 지금 수업 듣고 있잖아, 그지? 이런 뭔가의 도중의 상태. 네 번째, 상관없어. 그냥 맨날이야. 시작부터 끝 다. 맨날.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뭐야? 시간 정보가 아예 없는 거. 알겠죠? 이렇게 총 5가지예요. 시간으로 나타내는 거. 그럼 아까 스포 했으니까 1번은 누구예요? 투부정사죠. 그러니까 너네 이번에 내신 할 때 많이 하지 않았어? 얼라고 나오면 목적어 뒤에 이거 뭐 나와? 투부정사 나온다 배우지 않았어? 엄마 나 에버랜드 갔다 와도 돼? 허락을 이거 꾸준히 하지 않았냐 이거? 1학기 때? 엄마 나 에버랜드 갔다 와도 돼? 허락 맞죠? 이미 에버랜드에서 타고 있는데 놀이기구 엄마 나 지금 에버랜드 갔다 와도 이러면 그건 불효자죠. 기본적으로 뭔가 행위를 허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락받기 전에 일어나는 행위는 당연히 나중에 일어나야겠지? 그러니까 투부정사 쓰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네 이거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왜냐면 혜리랑 현재 진행 어떻게 쓴다고요? 현재 진행. 이게 아닌데. 현재 진행. 이렇게 배우잖아. 방금처럼 호진이가 ING라고 하면 혼내잖아. 랩기노마 B 플러스 ING 하는 거 이러면서 비동사 안 쓰면 현재 진행 아니야 이러잖아. 그러니까 아니라 ING가 현재 진행이야. 왜 그런 줄 알아? 나는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야. 그냥 간단하게. ING는 여기 뭔가를 하고 있는 도중에 끝나지 않는 거 알겠지? 그래서 현재 분사야. 자 그러면 끝났어. 너네 이건 뭐라 그래? 완료라 그러지. 완료가 뭐야? 완료가 영어로 perfect야. 어때? perfect에서 느껴지는 게 완결, 획결이 없는 거죠. 무결점. 그래서 예를 들어 I have studied English라고 하면 굉장히 너네가 만약에 I have studied English 하면 굉장히 오만방자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나는 영어 공부를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뜻이야. 영어 공부하는 거를
study 끝냈다는 뜻이야. 다 했다. 나한테 더 이상 뭘 가르치려 하지 마라. 굉장히 옹감방자해지죠 갑자기. 그러니까 마스터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완료라는 건 뭐야? 다 끝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과거 분사는 어디다?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have 플러스 pp가 완료인 게 아니라 그냥 pp가 완료야. 알겠지? 그냥 얘가 완료의 뜻을 갖고 있는 거고 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완료지? 이것도 서로 어때? 대립적이죠. 완료, 이완료. 실제로 중국과 프랑스에서는 이완료 시제라고 배웁니다. 알겠죠? 아직 안 끝난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딱 본 거야. 안 끝났잖아, 수업. 좀 있으면 끝나죠. 그래서 이따가 8시 반인가? 8시 반에 되면은 너네가 뭐 하면 돼? 끝났다라고 표현할 때는 현재 완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건 끝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시작부터 끝. 이건 뭐야? 얘가 원형 부정이다. 동사 원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퍼즐이 풀릴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냥 말만 하고 쓱 지나갔잖아. 이거랑 이거랑 What do you do? What are you doing? 이거. 그래서 요거는 현재 시제라고 하고 doing이니까 이거는 진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너 뭐 하는데 이거는 뭐야? 너 직업이 뭐냐? 왜 그러냐면 동사 원형이 갖고 있는 시간성 봐봐. 하는 건데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하고요. 내일도 할 거예요. 뭐야? 어제, 오늘, 내일 맨날 뭐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 알겠죠? 현재 시제는 지금이 아니야. 현재 시제 쓰는 동사 원형이 뭐니까? 맨날. 그러니까 니네 맨날 뭐 과학의 불변의 진리니 뭐니 이러지. 왜 그러냐면 우리 백도시에서 내일부터 안 끓으면 그럼 과거 시제 써.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야. I learned that. 그러니까 너네 이거 시제 일치, 불일치 그 예외 거기 있지. 거기서 아마 한번 해봤을 거야. 시제가 주절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데 그 왜 그런 거야? 과거에 우리 백도시에서 예를 들어 다영이가 우리 백도시에서 끓는 걸 중1 때 배웠다 치자. 그때도 백도시에 끓고 지금도 백도시에 끓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건 불변의 진리잖아. 그러니까 그건 현재 시제 쓰는 거야. 왜? 맨날 그런 걸 나타내는 게 현재 아니 동사 원형이니까. 됐죠? 끝. 그 다음에 동명사는 뭐야? 말 그대로 동사를 명사로 확 축소한 거야. 시간성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스터딩 하면 그냥 뭐야? 그냥 공부. 그냥 동사 공부하는 행위 자체를 그냥 명사화해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관념성으로 떠올리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쓰는 게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그란 요, 즉 시간성이 전혀 없는 거는 동명사입니다. 됐죠? 이렇게 시간성을 전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시간성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니네 동명사랑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랑 갖다 배웠지? 당연히 시간성이 다르니까 어때? 뜻이 달라. 이해됐어? 그래서 서로 쓰임이 달라요. 현재 분사도 마찬가지야. 현재 분사랑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이랑 뜻 다르다고. 알겠지? 왜? 시간 정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표현하려는 게 다르다고. 이해됐어요? 볼게요. 자, 각각 동사가 지닌 동작에 뭐를 갖고 있다? 시간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너네 이걸 기억해야 돼. 아, 각각의 준동사는 시간 정보를 각각 제각기 다르게 갖고 있구나. 1번 I like studying 하면은 대한민국은 용납할 수 없는 정보 아닐까요? 너 공부 좋아? 딱 봐도 싫어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 공부 좋아하는 미친놈 없죠? 자, 근데 어쨌든 나는 공부가 좋대. 저기서 말하는 스터디가 뭐야? 그 명사죠. 그냥 공부하는 거 그 자체 그냥 관념상으로 떠올리는 거야. 나 공부 좋아 이렇게. 이건 뭐야? 시간 정보가 없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알겠지? 언제 공부하겠다는 걸 명시하고 싶으면은 동명사 쓰면 안 되겠죠. 그지? 언제 어떻게 뭘 하겠다라고 하면 동명사 쓰면 안 돼. 근데 두 번째, I'm studying.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be 플러스 ing는 현재 진행인 게 아니라 그냥 얘가 현재 진행이야. 이제 나는 어떤 상태에 있어. 공부하는 중인 상태. 이런 얘기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 I have studied라고 하면 뭐야? 나는 공부를 다 끝마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서로 대립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는 영어 공부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하면 I'm studying이라고 하면 돼. 근데 나 영어 이제 마스터해서 나 영어 자신 있어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I studi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자 원태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는 뭐야? 예를 들어 다영이가 서울대 미대 가는데 서울대 미대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 그죠? 기본적으로 뭔가 갈망하고 원하는 건 내가 지금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당연히 미래지향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원태는 무조건 투부정사 나와야 되는 거야. 간단하지? 그래서 I want to study 라고 해서 뭔가를 할 예정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게 투부정사입니다. 아시겠죠? 너네 편지 쓸 때도 예를 들어 to 해린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럼 내가 편지 쓰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해린한테 안 갔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기본적인 방향성을 나타낼 때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투부정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 study every day 라고 하면 동사 원형 썼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맨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맨날 항상 일어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I'm studying이랑 I study every day랑은 명확하게 다른 거야. 이거는 대현아 뭐해? 라고 하는 거고 대현아 너 요즘 뭐 하냐? 그죠? 물어볼 때 대답이 다른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이랑은 표현하고자 하는 시간 정보와 뜻이 완전 다르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중학생들이 항상 노력하는 거 동명사랑 현재분사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어떻게? ing 이거는요 비슷한 사례가 한국어에도 있어. 뭔지 알아? 고기를 굽다 그죠? 고기 굽다 할 때 굽다 하죠. 근데 굽다 또 뭐 있어? 굽다가 동사로 쓰면은 그렇지 고기를 굽다 하면 동작이잖아. 근데 상태 동사로 하나 있어. 형용사로 뭐? 고기 굽다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 한번 어미를 바꿔서 용언을 활용해 볼게. 뒤에다가 어를 넣어볼게. 고기를 구워라고 합시다. 얘는 구워라고 해요. 나는 고기를 구워서 손이 미끌미끌하다. 그냥 구워라고 하지. 근데 이거는 길이 굽어서라고 하죠. 길이 굽어서 나는 집에 가기가 힘들었다. 그죠? 신기하단 말이야. 둘 다 똑같이 굽으로 했는데 왜 얘는 뭐고 얘는 왜 굽이라고 할까? 그죠?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런 거야? 애초에 얘는 굽다가 맞는데요. 얘는 굽다가 아니었어. 뭐였어? 이거였어요. 순경은 비읍. 이거 조선시대 이후에 탈락한 거 없어진 거죠? 이 순경은 비읍이 뭘로 바뀌었어? 이음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국어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알고 보니까 이게 다른 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역사적으로 변한 거죠. 언어에는 아무 이유 없이 쓰는 게 나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 거의 없어. 그래서 내가 영어도 거의 안 외우지 말라고 하잖아. 아까 너네 그 비정형동사, 중동사 시간성 지금 처음 들었지? 이제 저게 마스터가 되면 오형식을 쓸 때 뭐 투부정사니 동사원형이 이런 걸 구분을 안 해도 돼. 그냥 동사의 속성만 알고 시간성에 맞춰서 조합만 잘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시간성 어려운 게 아니라 니네 어차피 다 알고 있어. 현재 진행, 현재 완료 하면서 다 배웠었거든. 투부정사 하면서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사실은 ing가 현재 분사랑 동명사 쓸 때 같은 게 아니라 옛날에 원래 현재 분사를 쓸 때랑 동명사를 쓸 때 어미가 달랐어요. 원래는 동명사를 쓸 때는 ing가 맞는데요. 분사는 eng대라고 했어. 근데 이게 ing대라고 바뀌었는데 이게 그 옛날에 영국을 지배하던 지배층이 프랑스 사람이었던 적이 있어. 노르만 왕족. 그래서 얘네가 영국을 지배할 때 프랑스어를 쓸 줄 아는데 영어를 쓸 줄 몰랐어. 그래서 너네 지금 영어에 프랑스식 어휘가 굉장히 많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오브젝트 프랑스어라고 restaurant, buffet 프랑스어가 차고 넘쳐. 그지? 왜냐면 그때 귀족 그리고 상류층이 다 프랑스 사람에서 그랬던 건데 쟤네가 이거를 혼동하기 시작해가지고 ing를 굳어진 거예요. 이게 ing의 유래고 역사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걸 구분할 줄 알게 됐어야 돼. 프랑스 놈들 때문에. 알겠죠? 어쨌든 근데 구분 쉽죠? 동명사는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시간 정보가 없어요. 근데 현재 분사는 시간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뭐뭐 하고 있는 이 순간 중
요거를 구분하면 돼. walking stick, crying baby. 한 놈은 동명사고 한 놈은 현재 분사.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자, 둘 다 ing죠? 그럼 얘가 만약에 현재 분사였으면 걷고 있는 중인 거고 얘는 울고 있는 중이지. 그럼 너네 이걸 수식하는 게 각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왜? 형용사니까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야 될 거냐? 걷고 있는 막대기, 울고 있는 아기. 뭐가 현재 분사?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명사랑 명사가 섞인 복합어예요. 그래서 걸어다닐 때 쓰는 지팡이, 걸어다닐 때 쓰는 막대기, 그래서 지팡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슬리핑 백도 뭐야? 잠잘 때 쓰는 가방, 침낭. 이거 다 동명사야. 왜? 가방이 잔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만약에 니들이 표현하고 싶은 세상이 디즈니랜드야. 침낭도 잠을 자. 그러면 그렇게 쓰세요. 알겠죠? 근데 그런 날이 얼마나 있겠냐고.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명사와 명사가 섞인 복합어고요.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is 넣어서 뭐뭐 하는 중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동명사랑 현재 분사는 생긴 건 같은데 어때? 표현하는 게 다른 거야. 이건 그냥 명사고 이건 뭐야? 하고 있는 중인 순간의 형용사를 나타내는 거다. 오케이? 됐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동명사랑 투부정사. 얘들아, 동명사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야. 동사가 갖고 있는 그 행위를 관념화한 거야. 머릿속에서 그냥 우리가 어떤 사전처럼 카테고라이징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동명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명사야. 근데 투부정사는 동사입니다. 투부정사는 조금 동사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곧 이걸 할 거야 라는 느낌이 강해. 투니까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래서 투부정사는 내가 조만간 이 행위를 할 테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I like 나온다는 뒤에 투부정사 나와도 되고 동명사 나와도 된다. 너네 이렇게 배웠잖아 중기 때. 사실 어감이 좀 달라요. I like to fish and run. 난 언제든지 낚시를 빨리 가고 싶어라는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거고 I like fishing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나 낚시라는 행위 자체를 좋아해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I like to fish 하면은 좀 그걸 동작 액션을 조금 가미하는 거라면 그냥 동명사를 쓰는 건 그냥 뭐야? 그냥 그 행위 자체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묘하게 좀 달라. 자, 그래서 동명사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주어 역할하고 여기도 얘가 주어 역할하죠. 근데 이거 차이는 뭐냐면 동명사는 그냥 명사야. 그래서 공부는 중요하던데 자, 얘는 동사에 가깝다 했지. 얘들아, 동사 뭘 가져야 된다 했어 내가 저번에. 동사 뭐 가져야 돼? 주어. 이거를 투부정사에 뭐라 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건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액션, 뉘앙스를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 동명사 쓰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 쓰는 거예요.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이래서 의미상으로 차이가 좀 나요. 동사, 즉 누가 뭐 하는지에 집중을 해서 밝혀서 설명하고 싶으면 가져와 준거 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명사 자체로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어떤지만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동명사 쓰시면 돼요. 됐죠?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얘는 동사야. 그냥 동사에 가깝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알고 있으면 이따가 스탑이랑 스탑 투부정사 스탑 ING 너네 평생의 숙제잖아. 이제 맨날 외우면 까먹고 그지? 자, 이따가 이해시켜줄게요. 저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그냥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거 명사는 아니다. 명사랑 제법 먼 거야. 명사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싶으면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동명사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바로 나옵니다. 자, 이거 실화야. 실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여행 가서, 영국 여행 가서 과태료 제일 많이 묻는 탑 10, 탑 1입니다. 이거 구동의 탑 1. 담배 피러 갔다가 과태료 영국 같은 데서 담배 잘못 폈다가 10만 원 깨져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 이거 어디 가서 담배 피워야 될까? 스탑 투 스모크랑 스모킹 프리. 자, 선지 1번, 선지 2번. 자, 설명 받습니다. 동그라미에서 담배를 그러니까 흡연구역. 잠깐만. 피우면 안 될까라고 했으니까 금연구역은 1번인지 2번인지 손 들어서 얘기하시면 돼요. 금연구역 1번이다. 손. 하나, 둘, 셋, 3명. 나머지 2명이 2번이야? 승훈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야? 그건 뭔데? 3번 뭔데? 아니야? 자, 아는 사람이 금연구역이 1번인 줄 알고 1번에서는 안 피고 2번 가서 폈다가 과태료를 물어요. 금연구역은 어디냐면 여기
너네 제주도나 해외여행 가봤죠? 다 가봤어? 한국 면세, 공항 면세점 안 가본 사람? 다 가봤어? 니네 거기에 쇼핑백에 뭐라 돼 있어? 이거 처음 보는 사람 다 봤죠? 듀티 프리 이거 뭐라 그래?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뜻이야. 세금 안 내도 됩니다라는 뜻이야. 듀티가 뭐니까? 의무라는 뜻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세금 의무죠. 그래서 듀티가 세금이라는 뜻이야. 듀티 프리는 세금을 자유롭게 내는 거야. 아 오늘 기분 내시면 오늘도 내시고요. 내일도 내세요 이거예요. 듀티 프리는 면세죠. 얘들아 프리가 너네가 되게 착각하고 있는 건데 자유로운 거니까 아, 세금 자유롭게 내서 이거 아니잖아. 그치? 이건 뭐야?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프리가 왜 자유야? 나를 속박하는 힘이 없어서 프리예요. 알겠죠? 그럼 스모킹 프리는 뭐야? 담배 연기가 없는 곳이니까 이게 금연이에요. 알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피라는 여기서는 안 피고 다 여기서 오 담배 자유 게이들 이런 거 여기서 피다가 걸립니다. 얘네 네이버에 쳐봐. 진짜 나와요. 블로그에 여기서 폈다가 걸렸어요. 님들 조심하세요. 막 이런 거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담배를 안 피면 되죠. 그죠? 자, 비흡연을 권장드릴게요. 자, 이게 금연이야. 동사 뭐랑 뭐로 나뉜다고? 태연아? 전략구만. 혜린이 동사. 다행. 동사 뭐로 나뉘어? 알겠지? 너 내가 아까 투부정사 명사를 했어? 아니라 했어? 명사 아니라 했지? 동사에 가깝다 했지? 얘들아 그치? 그럼 저 스탑 투부정사 할 때 저 투부정사를 명사로 인식시켜서 너네한테 투부정사 나왔을 때 동명사 나왔을 때 외우라고 하거든? 그래서 저는 그 사고방식을 타이프할 거예요. 자동사 타동사로 보시면 돼요. 스탑 자동사 써봐. 뭔 말이야? 가다가 스탑 멈추다. 그치? 그러면 스탑 스모킹은 뭐겠어? 스모킹은 뒤에 뭐 나옵니까? 명사네? 그치? 스탑이 타동사는 뭐야? 뭐뭐를 멈추다지. 담배 피는 걸 멈추는 거니까 스탑 스모킹은 금연이야. 스탑 투 스모크는 뭐야? 멈춰! 담배 피려면. 여기서 피고 가는 뜻이야. 멈추세요. 담배를 피기 위해서. 부사적용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나누는 건 뭐냐면 그렇게 쓰자고 약속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패턴화된 거야. 그러니까 너네 대부분 다 뭐 현재완료도 왜? 현재완료도 무슨 계속적 용법으로 다 나눈 거 사전식으로 그냥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야. 아 현재완료가 기본적으로 계속으로도 쓰이고 완료로도 쓰이고 경험으로도 쓰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쓰임을 그냥 용법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 뿐이지 무조건 이렇게 다 쓰기로 정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냥 원학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던 거를 그냥 학자들이 정리하는 거야. 쟤도 마찬가지야.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패턴화된 거야.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동사예요. 동사인데 어때? 미래지향적인 동사. 알겠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탑 투 스모크가 답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예요. 스탑 투 스모크랑 스탑 스모킹은 자 이런 차이다. 이거는 자동사, 이거는 동명사니까 동사 뒤에 명사가 왔다는 건 필연적으로 앞에 동사가 뭐라는 거예요? 타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거를 멈추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고 이거는 뒤에 명사가 나온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냥 뭐야? 멈췄다. 멈춰! 담배 피려고 하면서.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흡연구역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자기가 담배를 자기 위주로 끊었다는 뜻이야. 됐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너네 평생의 숙제죠? 현재분사, 과거분사 맨날 어렵지, 그지? 자 요번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할 텐데 현재분사랑 과거분사 좀 봅시다. 현재분사랑 과거분사 현재랑 과거랑 의미 있다 없다? 1도 없다. 알겠죠? 현재분사랑 과거분사 의미 1도 없어.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시제가 시간이랑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현재 과거 나왔다고 해서 지금 옛날이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진짜 뼈만큼만 얘기하는 거야. 시제랑 시간이랑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현재분사는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을 얘기하는 거고 과거분사는
뭔가를 다 끝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하고 있는 중인 순간을 포착한 거, 이거는 다 끝난 순간을 포착한 거야. 차이가 다르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까 스터디로 예를 들면 스터딩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걸 내가 포착한 거야. 근데 스터디드라고 하면 뭐야? 공부를 다 한 상태를 내가 순간 포착했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서로가 어떤 개념이다? 서로가 대립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야. 너네 왜냐면 과거 분사 맨날 수동이라고 하잖아. 과거 분사 수동이지, 그지? 그러면은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She's gone이라는 되게 유명한 팝송이 있는데 그럼 그녀는 떠나졌다는 뜻입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 납치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행위를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행했다는 뜻인가? She's gone 저 노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구구절절해. 막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줘라 한 번만 봐줘 미안해 제발 막 소리 지르라 막 이런 좀 찌질한 음악이에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그 말은 뭐야? 이미 내 곁을 떠났다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가. 그지? 그걸 후회스러워서 막 절규하는 노래야. 그녀가 떠나셨다가 아니라 그녀는 이미 떠난 상태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가 뭐니까 오늘 그냥 가다지. 자야사 자동사죠. 자동사 수동을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볼까? 수동이 뭐야? 능동태 배웠죠? 능동은 뭐야? 가해자 입장이에요. 가해자. 가해하는 거죠. 근데 수동은 뭐냐면 피해자 입장이에요. 수동태는 언제 쓰는 거야? 피해자 입장으로 서술했을 때 임팩트가 크면 수동태 쓰는 거야. 그냥 이런 겁니다. 대현이가 예를 들어 나한테 맞았다 치자. 그래서 엄마한테 이러려고 그래. 그러면 쌤이 나 때렸어가 임팩트 있겠어? 엄마 나 쌤한테 맞았어가 임팩트 있겠어? 맞았다고 하는 게 더 임팩트 있죠. 그러니까 뭐야? 당했다라고 표현했을 때 임팩트가 크고 정보 전달이 더 명확하면 그때 수동태 쓰는 거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수동태 쓰려면 가해자랑 피해자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냐? 즉 가해자랑 피해자가 있다는 건 SVO가 있다는 거 아니야? 동사가 타동사가 아니면 수동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피해자가 있으려면 타동사여야 되는데 타동사가 아닌 동사가 어떻게 수동으로 쓰입니까? 그죠? 자동사가 과거분사가 되면 그 행위를 끝냈다는 뜻이야. gone 하면 뭐야? 이미 다 갔다는 뜻이야. gone. 그래서 she's gone 하면 이거 그러니까 엄청 슬픈 뜻인 거죠. 그녀는 이미 떠난 상태라는 뜻이야. 가는 행위를 마쳤다. 내 옆에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죠? retire도 마찬가지야. retire가 무슨 뜻일까? retire 무슨 뜻이야? 어? 은퇴하다. 엄밀한 말은 뭐냐면 물러나다. 이렇게 뒤로 서서히 내려가 물러나는 거. 그러니까 은퇴하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사야 타동사야. 내가 이렇게 물러나는 거잖아. 내가 너네한테 영향 끼친 거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She's retired. 그녀는 은퇴된 상태라면 해고당해 잘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되게 슬픈 말 되죠 갑자기. 그게 아니라 뭐야? She's retired 하면 물러나는 행위를 다 마친 상태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겠어? 다영 씨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she's retired 하면 뭐야? 그냥 은퇴를 당했어요가 아니라 이미 은퇴를 해서 우리 회사에 없어요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완료야. 되겠지? 근데 이제 이게 너네가 주로 알고 있는 수동이죠. 타동사의 과거분사는요 어떤 거냐면 행위를 어떻게 완료하는 거야? 수동적으로 완료하는 거야. 그래서 I was hit 하면 무슨 뜻이야? hit가 때리다잖아. I was hit 하면 뭐야? 맞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맞는 행위를 이미 난 당해서 맞아서 아프다는 뜻이야. 그래서 과거 분사는 기본적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거고 타이어가 무슨 뜻이야? 피곤하게 하다. 너네가 좀 졸리듯이. 그죠? 내가 그래서 너네가 좀 졸리게 하는 거죠. 그죠? 내 수업은 그래서 보어링이 되는 거고
너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보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루하는 행위에 의해서 내가 좀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보월드는 아 내가 좀 지루해 이런 의미야. 알겠죠? 좀 많이 지루하신 것 같으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조금만 쉴게요 오늘. 자, 그래서 너네가 얘기하는 그 수동의 의미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여야 돼? 타동사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PP는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다? 수동의 느낌이 있다. 끝.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좀만 쉴게. 자, 비정형 동사는 그래서 즉 준동사 언제 쓰는 거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쓰는 거야. 첫째, 아까 너네가 한국어에서 봤듯이 그 전성 어미처럼 어떻게 다른 품사로 바꾸려고, 특히 투부정사가 그런 거죠. 투부정사를 통해서 내가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으로 내가 다양하게 전용할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품사를 바꿀 때 쓰는 겁니다. 특히 동명사가 그렇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시간 정보랑 상태를 표현한다. 그래서 진행 완료, 능동수동. 이걸 표현할 때 제일 요긴하게 필요한 게 뭐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투부정사, 동사원. 얘네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네 네 가지가 갖고 있는 시간 정보를 활용해서 시간을 더 풍부하게 표현한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비정형 동사를 우리가 쓰는 이유. 그러니까 한국어는 뒤에 어미만 바꾸면 되지만 영어는 어떻게? 그 쓰임이 총 5가지 다 구분되어 있는 거야. 그 5가지의 쓰임을 너네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8시 시작할게요. 좀만 쉬고 오세요. 아예 못 듣는 거야? 월요일이랑 수요일에? 월수금 다 다 풀이야? 특강이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인데 살짝 그러면 8시간을 수학학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사이에 2시간 집중했고 학대 아니고 아동학대 같은 나는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할래. 아니 엄마가 그거 하면 다니까 뛰쳐나갈 거야. 좋은 거 같이 뭐. 어쨌든 내 수학이 안 돼? 잘?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주말에만 가는데 그 특강 한다고 못 뛴다고? 제1로 가는 뭐? 제2로 가는 아 거기 빡세게 시키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너 영어 8시간 하루만 할 거야? 내가 안 돼. 선생님도 8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나랑. 그러면 겹치네. 5시에 와야 되는데 6시까지인가? 일찍 오거나 이런 거 아예 안 되는 거지. 가야지 그럼. 그 수학학원이 화목도반은 없어? 그게 특강이어서 고정돼서 월수금으로? 그 위에 2반이랑 아래 3반이 있는데 위에 2반은 다 주말에만 수업하고 그래서 특강은 다 월수금이어서 네 그래요. 일단 우리 학원도 좀 문제인 게 고1 TR1, TR2가 다 풀방이야 지금. 심지어 TR1이 13명이야 지금. 그래서 너 말고 또 한 명 또 추가로 그 걔도 너랑 같은 학원 아니야 혹시? 맞아? 그 이름 뭐였더라? 이름 뭐야 그 친구? 아 맞는 것 같아. 자리가 어디?
언제까지 해야 돼? 다음 수요일은 올 수 있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야? 네. 나이스. 그 친구도 똑같은 거지? 보자. 다음 거 볼게요.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준동사 이해했죠? 준동사를 결국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른 품사 쓰고 싶다. 그리고 다양한 시간 정보를 나타내고 싶다. 이게 준동사의 쓰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울 게 뭐냐면, 자, 준동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알려줄게. 나는 허락했습니다. 뭘 허락했냐면 그가 이제 집에 가도 된다고. 자, 이렇게 썼어 원래. 자, 접속사를 쓴 거죠. 접속사의 기본적인 속성은 뭡니까? 동사가 두 개일 때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접속사라고 했죠. 이렇게 쓰는 게 영어에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죠? 이렇게 쓰면 근데 단점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절이 들어왔을 때 동사를 항상 뭐 해야 돼? 시제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수가 다르다면 수도 맞춰야 되고요. 그죠? 귀찮죠, 쓸 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요약하면 개꿀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연애를 소위 말하는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 오형식이라는 얘를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꿀 문장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지금 잘 봐. 길이가 확 줄어들었죠? 그지? 나는 허락했어. 그가 집에 가도 된다고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어 자리에 온 투부정사가 주어가 누구야? 그냥 주어 누구야? 투부어의 주어.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그래서 쌤은요 오형식을 뭐라고 하냐면 주어가 두 개의 문장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동사 이제 열쇠가 한 번 더 풀리는 거죠. 아, 걔는 뭐야? 주어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거 쓰면 개꿀인 이유가 또 뭐야? 얘들아 이거 3인칭 단수지. 얘가 3인칭 단수건 과거 시제건 의미 없어. 필요 없어. 그럼 뭐 하면 돼 나는? 투부정사 고정시키면 끝. 투부정사 뭐? 어차피 뭘 갖고 있으니까? 시간 정보. 미래라는 시간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허락을 했을 때 허락을 하는 시점에서 당연히 집에 가면 그 뒤에 일어나야 되지. 얼라울 기준 봤을 때 얘는 당연히 미래지향적이니까 투부정사가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썼을 때 진짜 개꿀인 건 뭐야? 주어나 그 어떤 걸 터치 안 해도 돼. 그냥 투부정사 하나 탁 쓰면 끝나. 준동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동사를 안 써서 동사를 안 쓸 수 있다는 게 개꿀인 거야. 동사를 안 쓰면 아까 얘기했잖아. 동사는 정형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격수에 따라서 다 쓰는 게 달랐어. 근데 그거를 구분을 안 해도 되는 어마어마한 개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영어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아까 투부정사 형용사적용법도 어떤 게 진화한 거겠어? I can't remember the things that I should bring. 내가 가져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 이거지. 이거 현대 영어로 가볼게요. 자, 다들 고대 영어는 이렇게 출발을 했겠죠. 근데 이거 이제 뭐 하는데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거 그 뒤에 나오는 행위지.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그지? 뭐 관계절을 어떻게?
거의 혁명급이잖아. 투부정사는 진짜 혁명이야 영어에서. 왜 그러냐면 너네 그 바이킹 있죠 바이킹. 에버랜드 가면 바이킹 타지. 너네 항상 그 바이킹 탈 때 감사한 마음을 갖고 타십시오. 알겠죠? 그 바이킹에 있던 북유럽의 그 민족들이 영국을 쳐들어가. 그래서 영국에 쳐들어가서 영국 애들 같이 사는 시기가 오거든. 그때 쟤네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 그 뭐지? 마우스의 복수형이 마이스잖아.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명사형으로 복수형 다 정해져 있었어 옛날 영어. 근데 그거 다 귀찮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한 거야? 야야 꺼져. 그냥 S랑 ES 붙여. 이렇게 통일시켜줬고요. 그리고 부정사를 쓰는데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야 꺼져. 그냥 투부정사 써.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킹 탈 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타세요. 안 그랬으면 우리 다 외웠어야 돼. 아니면 이렇게 썼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해? 이렇게 투부정사 형용사조용법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이거 귀찮으니까 이렇게 바꾼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거 마저도 귀찮아서 얘네 지금 뭐해? 관계대명사다. 그치? I can't remember what to bring. 이게 현대 영어. 그러니까 언어는 어떻게 발전한다? 어떻게 하면 줄였을까를 고민한다. 알겠지? 자, 마지막이야. 의미성애조. 동사가 있다는 건 무조건 뭐가 있다는 거야? 걔 꼬봉인 서브젝트가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러면 동사가 아빠야. 여기에서 전용된 총 3가지의 개념이야. 동명사, 분사, 부정사. 얘네도 아빠가 하는 것이 똑같이. 그러니까 얘네도 뭐가 있어야 돼? 이 행위를 나타내는 주어가 있어야겠죠. 그거를 나타내는 게 누구야? 됐죠? 그래서 동사를 뿌리로 파생된 준동사들도 당연히 주어를 가져야죠. 알겠죠? 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들 쓰냐면 보통 이제 부정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아 그거 참 쉬워.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거. 그치? 이건 뭐야? 영어 공부를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또 누가 하는 거?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건 꼴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에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의미성의 주어가 누구야? 얘입니다. 그래서 쉬워. 그 나를 위해서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의 주어 동사라고 해요. 알겠죠? 그것도 원래 뭐였던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줄어든 거야. 주어가 나니까 원정이지. 만약에 he였으면 뭐 해야 돼? 귀찮게. studies라고 해야 되지. 귀찮아지죠. 근데 그냥 뭐 하는데? It is for him to study English 이러면 개꿀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초보정사 고정시키면 되잖아. 부정사가 갖는 혜택이 이런 거야. 알겠지? 자, 너의 등사구문. 등사구문이 뭐야? 야, 등사구문 뭐야? 남친 만나가요. seeing him 그를 보자마자 난 튀었다. 얘들아, seeing이 뭐예요? 분사야. 그래서 너네 미국 애들은 분사구문 뭐라고 배우냐면 ing clause라고 배워요. 그래서 ing로 시작하거나 ing로 끝나는 절. 그래서 ing clause라고 배우고요. 그러니까 ing로 시작하고 ing로 끝나면 다 분사구문이 알겠지? 분사구문 뭐라고 했어? 어떤? 7, 80은. 왜? 왜요? 하는 중. 이거 하고 있을 때 이것도 일어났다는 뜻이야. 기본적으로 하는 중이니까. 됐죠? 자, 그래서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분사구문 7, 80면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그럼 분사구문도 봐봐. 이거 분사지? 부정사 뭐 가져야 된다고? 야? 의미상조. 얘 있어 없어? 의미상조 있어 없어? 없지? 혜린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왜? 같은데 뭐하러 또 쓰니? 그치? 그러니까 생략된 거야. 그러면은 다르면 뭐 하면 돼? 붙이면 돼. 알겠지? 끝.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된 거야. 간단하죠? 그래서 분사구문 앞에도 여기 명사가 붙으면 이거의 의미상의 주어다. 자, 그 다음에 동명사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야. 오브젝트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반대하다는 뜻이잖아. 오브젝트 2는 뭔가를 반대하다는 뜻이야. 나는 반대에 걔가 플레이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프로게이머들끼리 봐봐. 프로게이머인데 그 우리 팀에 좀 못하는 애가 있나 봐. 아, 나 걔가 플레이하는 거 에반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뭐 쉽게 얘기하면. 나는 반대에 걔가 플레이하는 거.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동명사죠. 왜요? 이게 뭐니까? 전치사 투거든. 그러니까 명사 나와야 되지. 여기 앞에 있는 얘는 뭐야? 의미상의 주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소유격이랑 목적격 씁니다. 그래서 his라고 해도 되고 him이라고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 게 동명사 구문이에요. 그리고 그 대망의 사역동사 I let it play라고 했으면 그건 뭐야? play. 그 노는 건 누구야? 목적어가 노는 거죠? 그래서 나 걔 놀게 냅뒀어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사역동사로 해서 동사 원형도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였던 거야? 얘였던 거야. 그래서 오형식도 목적어가 두 번째 주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 이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지금 24쪽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할 거예요. 테스팅 포인트 3. 그래서 오늘 테스팅 포인트 3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사실 숙제를 그 다음 테스팅 포인트 4 내줬잖아. 3 한번 다시 할 거예요. 3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승훈이 빼고는 다 안 했잖아. 그리고 승훈이는 일단 내가 내준 숙제를 하고 다음 주에 중반한다고 생각해. 만약 하더라도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숙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내주려고. 숙제를 어떻게 내줄 거냐면 답을 고르면 고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걸 골랐는지 나한테 좀 설명해. 그 밑에 간단하게 쓰면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24랑 25쪽에 있는 기본 문제는 나는 같이 풀고 나머지 숙제거든요. 그 숙제를 내가 가르친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 강의는 민채가 결석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겠으면 유튜브로 보세요. 알겠죠?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 왜냐면 오늘 되게 엄청 중요한 거 배운 거야. 오늘 영어의 거의 40의 지분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놈 배웠는데 그 다음에는 지분 30 차지하는 놈 배우거든. 그게 누구야? 관계사. 관계사는 준동사 배우고 끝나 사실. 영어는. 알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어떻게? 조금 공부해서 많이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꼭 기억해 나랑 하면서. 자, 의미상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 아닌데 수동이 필요해.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긴 해요. 왜? 얘들아, 애초에 수동이면은 그러니까 뭐야? 능동이면 이게 뭔 말이냐면 타동사가 ing가 붙으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목적어가 붙어야 되지. 그래서 너네 사실 현재 분사면 뒤에 뭐 있는지만 보면 돼?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 이거 일단 문제 풀면서 한번 보여줄게. 어쨌든 내가 지금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의미상의 주어를 제대로 찾을 줄 아는 것만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거 한번 볼게요. Many African language speakers, 많은 아프리카계 speakers, 원어민들은 would consider it. 오늘 되게 했잖아, 그지? 꾸준히 뭐 했어? 가정법, 그지? 근데 여기서는 가정법을 가정법 이렇게 굳이 하진 않아도 되는 게 일단 가정법인데 이게 뭐냐면 많은 아프리카 원어민들은 consider it, 그것을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길지도 몰라 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그게 뭐야? Just use a single word. 단일의 단어를 사용하는 걸 absurd는 우스꽝스러운이라는 뜻이야. 우스꽝스럽다고 여길지도 모른대. 마치 뭐와 같은 cousin, 사촌과 같은 그냥 하나의 단어를 쓰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도 똑같아.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영어는 brother라고 퉁치면 남동생인지 형인지 관심 없어. 그냥 남자인 게 중요한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남자인 거와 동시에 뭐까지 중요해? 이놈이 나보다 윈지 아래인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동양식사고, 그치? 그래서 동생인지 형인지까지 얘기해줘야 되는데 망할 영어는 그냥 어디서 끝나? 보통
brother에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brother 같은 한 단어로 얘기하는 게 우스꽝속도 얘기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자, to describe both male and female relatives. relative는 나랑 관련 있는 사람,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 친척을 다 cousin이라고 퉁쳐서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알겠지? Or not to distinguish whether the person 아니면 to distinguish 병렬이죠. 그래서 이게 우스꽝스럽다 생각하고 이게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우스꽝스럽다 생각한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the person 이게 주어네 사람이 describing 동사 어딨어? 여기 있네? 그럼 이거 동사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잘 봐. 승아 이거 무슨 뜻? 묘사하다 자야 타야? 타지 왜? 뭘 묘사하는지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빼봐 타동사죠. 그럼 얘가 동사로 쓰였다 치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목적어 있어야 되지. 세상에 근데 목적 없이 바로 동사 때려버렸네. 그럼 얘는 뭐로 쓰였다는 거야? 수동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그럼 목적어가 원래 있었던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가야 되네. 그지? 그럼 이거 뭐야?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묘사되는 사람이 연관 있다. 혈연으로 이런 것까지 구분을 하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남녀를 한꺼번에 퉁쳐서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혈연에 따라서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된대. 아프리카에 좀 복잡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법이 안 되면 저거 독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틀려올 거예요. 문법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배우는 거보다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배우는 건데, 문법 문제를 고를 때 내가 답을 왜 이거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독해를 망한다고요. 문법 문제 푸는 거 상관없어. 난 니네 이거 다 틀려도 뭐라 안 해. 내가 제일 짜증나는 건 뭐냐면 답을 골랐으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것도 없이 그냥 찍냐고. 그래놓고 너네 나한테 뭐라 그래? 감이래. 원어민이 아닌 우리는 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능 때 확률에 빌어야 돼. 제발 제가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그렇게 신앙심이 깊도록 살고 싶으시면요. 실력이 아니라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요. 그럼 안 되겠죠? 자, 1, 2, 3번지. 1, 2, 3번은 지금 시간 관계상 이유 쓰지 말고 나랑 같이 써보게 하고 그냥 풀기만 해봐. 실시. 자, 시간이 없어서 같이 볼게요. 자, 1번 볼게요. Government measures. measure는 그냥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의 정책. 주어져. 그지? 동사일까 아닐까가 일단 관건이죠. 왜냐면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동사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네가 답을 본 거 첫째, 동사 자리냐 아니냐라는 걸 먼저 찾으면 돼요. 알겠죠? 근데 동사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사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놈을 꾸며주는 분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가 이미 누구야? 알로 있죠? 그러면은 얘는 결국 뭐야?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능동, 수동형. 알겠죠? 이걸로 풀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능동, 수동이냐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를 보고 얘기하면 돼? 이 동사가 자냐, 타냐만 보고 타냐라는 걸 먼저 보고 풀면 돼요. 다양한 restrict 무슨 뜻? 그렇지, 자야, 타야. 그러면은 만약에 ed였으면은 뒤에 목적 있으면 돼야 안 돼. ed는 수동이니까. 내가 수동 아까 뭐라 했어? 피해 절정이니까 목적어가 주어에 온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될 걸랑요. 근데 하필이면 restricting 뒤에 뭐야? 목적어 나와 있죠. 이거의 목적어. 그지? 왜 능동이네? 그래서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로서 얘는 능동으로 쓰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뭐야? ING입니다. 이렇게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시라고. 알겠죠? 막 풀지 말고. 됐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플라스틱 백스, 이거 뭐는 비닐종이, 비닐봉지.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의 정책은 are gradually 점점 taking root among retailers. taking root는 지지를 얻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retailer, 그 너네 CU나 이런 세븐일레븐 같은 그 소매업자들한테 뭐를 지지를 얻고 있다는 뜻이야. take root는 지지를 얻다. 점차. 됐죠? 자, 두 번째. 사실 이거 겁나 중요해 이거. 이거 일단 니네 VS 쳐봐. 빠르게 주어 동사 잡아보세요. 자, 됐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이렇게 하면 돼, 그지? 어몽이 무슨 뜻이야? 어몽. 작년에 한국을 뜨겁게 강타한 어몽어스 우리들 중에 임포스터 누구냐? 어머 중에죠. 헬레나 저 품사 볼까? 어머. 품사. 전치사. 알겠죠?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전치사니까 명사 나와야 되지? 그래서 among the displaying drawings 여기 나와 있지? 명사. 자, 이렇게 하시면 수능 망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됐어? 왜 그런지 보여줄게. 잘 봐. 전치사는 뒤에 명사 나와야 되죠?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동사가 만약에 자동사면은 이러고 끝나지. 그지? 동사가 이렇게 되면 구분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어디에서 명사가 끝나는지 알아 몰라. 모를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읽을 때 짜증나겠지.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읽어야 되잖아. 그지? 이러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얘네를 어떻게? 도치를 시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전치사구 나오고 나서는 동사가 자동사일 때 항상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뒤집혀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뭡니까? 지금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나 이 2번 문장은 되게 낼래 변형해서 알겠지? 복습해. 이거 겁나 중요해. 일단 그럼 잘 봐. 이거 판단 근거는 나 이거 지워도 되니?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기억했고 일단 이 판단 근거는 잘 봐. 디스플레이일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거 동사 나오면 안 돼. 일단 요거는 동사는 안 돼요. 왜요? 전치사니까. 그러니까 draw displayed를 동사의 과거형이다라고 총 맞은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전치사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지. 그러면 일단 동사인지 아닌지 구분 안 해도 돼. 둘 중에 하나죠.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그죠? 자, 이거는 그림들 사이에, 그림들 중에라고 해야 되지. 그지?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여기 뒤에서 앞에서 얘를 수식해줘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드로잉 해버리면 뭐야? 그림을 그리는 것 사이에 말이 안 되죠. 일단 그리고 여기 뭐 있습니까? 관사 있습니까? 그지? 동명사에는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현재 분사. 현재 분사 하면 뭐야? 뜻 진짜 미친 뜻 되지. 뭐야? 그러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거의 의미성조는 누구야? 꾸며주는 애. 얘지. 그러면 그림들이 그림 전시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림들이 자 봐라 이러면서 미친놈이잖아. 그치? 이건 뜻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뭐야? 과거 분사라고 해야죠. 전시된. 그죠? 의미상으로 봤을 때 얘가 적절하죠? 그치? 그래서 디스플레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어야 돼? 해석상의 의미. 이 해석상의 의미는 어떻게 구분하면 돼? 수식을 갖고 있는 저 명사 간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보시면 됩니다. 혹시 알겠어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상의 조가 누구라고? 얘라고. 알겠지? 자, 3번. 자, the orientation was boring. OT가 겁나 노잼이야. 하지만 그렇게까지 지루하진 않아. Afterward는 그 후란 뜻이야. 자, 홀드가 무슨 뜻? 뭐뭐를 개최하다라는 뜻이에요. 개최하다, 주최하다. 알겠지? 뭘 열다요. 그러니까 회의를 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건 타동사네. 근데 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야? The meaning이죠. 회의가 열고 있어야 돼, 열려야 돼. 사람에 의해서 열려야 되지. 그리고 뒤에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동사 자리냐, 그 다음에 이거냐. 이걸로 풀면 됐었던 거지. 이것도 어떻게 해석상의 의미 차이로 보시면 되고, 항상 해석상의 의미 차이는 뭐라는 기준으로 봐라? 그거의 수식을 받는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로 봐라. 회의가 당연히 열린다고 하는 게 맞겠죠. 회의가 연다라고 하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달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푼지 알겠지? 숙제가 좀 늘어서 미안한데요. 24부터 27까지 있죠? 문제 풀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뜻 다 쓰시면 돼요. 뜻이래. 이유. 알겠죠? 그래서 내가 답을 이걸 고른 이유를 명확하게 써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쪽 4번부터 27쪽에 있는 14번 문제까지 쫙 다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도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이번 주 수요일에 봅시다. 승원이는 빨리 해결해서 연락 줄게. 근데 만약에 우리도 안 된다면 어떡할 거 어떻게 하냐 근데 너 그러면 대안 있어? 없지. 어? 모르겠어? 일단 알겠어.